안녕하세요. 뉴스방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성이 아버지 416TV를 하시는 우리 문종택 선생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재강이 어머니, 허재강의 어머니 양옥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방에는 어떤 이야기를 위해서 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재강이 어머니가 다 답을 해드리실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고 싶으셔서 나오셨어요? 저요? 네. 저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3박 4일 동고차도 팽목이랑 갔다 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얘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요? 동거차도에 천막이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조그만 그야말로 나뭇잎 같은 천막이다가 나중에는 제법 이렇게 둥그렇게 견고한 천막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부모님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 발치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망루가 만들어졌었는데 동거차도에 천막이 없어졌어요, 그죠? 네. 어떤 심정이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내려갈 때는 사실 딱 3년인 날짜를 몰랐어요. 근데 그 설치하고 철수하는 날이 네. 딱 3년 만에 3년 만에. 예, 3년 만에 철수를 했는데 아버님들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시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철수하는데 좀 빠른 시간에 철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정리를 다 하고 내려가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 어느 한 사람도 발걸음을 떼지를 못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려고. 뭐 발걸음이 안 떨어지니까 다들 앉아가지고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성 아버님께서 또 416TV 방송하시면서 또 저희 엄마들 참는데 아버님의 그 하모니카 그 녹음하신 거죠? 녹음해갖고 틀어주신 거죠? 지금 416TV를 그냥- 찾아보는데 그냥 생으로 갑니다. 아, 그날 생으로 하신 거예요? 아, 416TV에 그거 안 올리셨어요? 어떤 거요? 철거 장면 하모니카 연주하시는 거. 제가 페북이를 할 때가 있고, 네. 예, 이제 사육TV를 할 때가 있는데 유튜브를 좀 홀드 들어갈 때는 배에서 짧게 하모니카를 불었었죠. 거기 요 장면이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동고차도에서 그 마을 어르신들 네, 잔치해드리는 장면인가 봐요, 그죠? 잔치라면 좀 너무 거창하고 네. 좀 많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또 지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그 하여간에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서 하긴 했는데 마을 분들이 원체 기본 마인드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그 시골의 그런 정이 넘치고 말 그대로 뭐 법 없이 지금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이제 동고차도가 사실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폐쇄가 됐을 때 마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지성이 아버님도. 그래서 우리 고발 뉴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시청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깨어 있는 분들이 많이 예, 그래서 시청을 저 하시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엄마 아빠들 그리고 또 특히 세월호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좀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는데 네. 저희가 남 보기 좋기에 그냥 뭐 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된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쫓겨난 거지. 우리 전문 용어로 다 털리고 있습니다.
단원고등학교를 좀 짧게 가능하면 근데 오늘 사실 예. 저희가 나눠야 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쫓겨났다는 말씀을 또 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후고 발끈하게 또 궁금해지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그 기억을 이제 카메라를 든다는 거는 기록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니까. 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부터 이게 시작을 해놓으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삼성에서 유라 말 2필 정도면 학교 하나 지으면 단원고등학교 하나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학교 가지고 우리가 무지하게 싸웠거든요. 매번 해마다 신입생들은 들어오니까 새로운 부모님들하고 우리들하고 치고받고 그런 과정이 이게 지금 교실 빼라는 그 사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좀 말씀하시는 그래서 건데 이제 동거차도도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퇴거를 누가 날려먹고 요청한 건가요? 동거차도는 또 국립공원이라서 뭐 당연히 해상 해야 국립공원이라서 되는, 나 예. 저기 있으면 안 된다고 했고 아. 팽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팽목도 그렇군요. 팽목 분향소 정리한 것도 팽목 분향소 경우는 지금 이제 팽목 분향소도 이제 철수하는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416 TV에서 이거는 뭐 우리 유족들이랑 그 인양이 끝나고 나면 빼주기로 했다. 그 합의에 따라서 이행된 것이다. 이렇게 보도는 나왔거든요. 근데 또 말 못할 사정이 있으셨던 겁니까? 다 말 못할 사정이 있죠. 다 저희가 움직이면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갑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허벌판 거기다 우리 생명안전공원도 이제 화랑 유원진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부분에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 아침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안산시청 앞에 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태극기 부대들이 아침마다 나옵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씩은 촬영을 합니다. 뭐 욕하는 건 기본이고 그게 사실 저희 뭐 고발 위세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평화 안전공원을 생명안전공원. 생명안전공원을 짓겠다고 공약하신 분이 시장이 되셨고 또 국가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오늘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라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과거 친박 단체에서 나와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제 주민들은 맞기는 맞습니다. 네네. 이제 대체적으로 주민은 주민인데, 주민은 주민인데 네. 그거를 반드시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뭐 항상 선도하는 쪽이 있고 순수 주민이 매일 아침마다 그걸 강행하기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희들 같이 뭐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근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렇죠. 이제 뭐 반대 행위가 천막까지 있다. 쳐놓고 이제 그렇게 아예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 강북에서 한 달 동안 체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태극기 부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조직적으로 행패를 사실상 부린 적이 있었죠. 저희는 그 순수하지 못한 조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해를 받고 있나요 지금 안전공원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이제 있어서? 아니 말씀하세요. 안산 화랑 유원지에 있을 때 우리 네. 가족 협의회가 거기 있을 때는 좀 시청이 조금 더 가깝고 지금은 시청 쪽에서는 조금 그 뭐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네. 이게 길을 찾아가는 그 방향성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은 잘 모르고 계시죠. 그날 진행 상황을 지금 통보받을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대부분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런데 그렇게 저는 좀 초반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한 100명이 넘다가 네. 중간에 한 2달 전에 한 50명, 지금은 한 20여 분 정도. 그래서 저는 뭐 꼭 그분들을 어떤 폄하하거나 그런 걸 떠나서 네.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제대로 알고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좀 좋겠는데 입에서 입으로 어떤 10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모이시는 분들 아침마다 아. 이제 안산시장 출근할 때 우리 반대한다 이 목소리를 이제 내시는 거죠. 그분들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저희가 좀 조사를 그분들이 해보겠습니다. 6월 달에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은. 6월 달에 이제 6월 7일 되면서 덥잖아요. 점심 시간대 저희는 이제 시청에 기억 저장소에서 이제 기록물 정리하다 시청에 점심 먹으러 가면 점심 시간에 그 몇 분이 나와서 섰었어요. 저희들이 엄마들이 나올 때 그랬거든. 저 사람들은 더워서 며칠 있다가 안 나올 것이야 그러더니 한 일주일 하고 안 했었어요. 더우니까. 근데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 이제 8월 달에 아침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어. 지성이 아버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밖으로 나오겠지 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근데 직접적인 자기네들이 저기가 아니니까 올해는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반대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들은 또 못 할 거예요. 저희들은 부모로서 하지만 그분들은 뭔가가 연결되지 않으면 못 하겠죠. 안 할 것.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진행 속도라든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텐데요. 아직 그 피해 상황은 보고받으신 바 없는 거죠. 네. 그분들의 이제 반대 때문에.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네. 안산시에서는 눈치를 보는 것이 피부적으로 와닿지요. 근데 그걸 어디 이야기하거나 언론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무래도 이제 그 선거로 뽑힌 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신경이 조금이라도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공원이 예정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저희가 세월호 진실 찾기 반환점 유가족 마음은 어떤가 이렇게 잡아왔어요. 근데 저희가 반환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이제 세월호 1차 특조위가 있었고 선조위가 있었고 어렵사리 또 사참위라고 또 특조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이 특조위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절반 정도 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팽목항이라든가 방금 얘기했던 동고차도까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다. 자, 그런데 과연 유가족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함께 저희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어제 팽목항에 이제 분향소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부랴부랴 두 분에게 연락을 올렸습니다. 반환점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반환점이라고 그러면 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네. 그래서 뭐 시작만 하면 이미 그 열성을 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시작다운 시작을 못 해 놓으니까 이게 뭐 반환점도 그렇고 그 이제 마지막 전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기 특조위. 특조위 계시는 분들은 2기 특조위를 좀 싫어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사회적 참사니까 이번엔 그렇죠. 가습기하고 세월호가 투트랙으로 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사참이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참특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별히 생긴 조사기구거든요. 그래서 예, 사회적 특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저는 많이 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보면 한 3번 정도 생겼나요? 특조위가. 근데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를 못해 놓으니까. 그래서 근데 자, 특조위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겠죠,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3월에 출범을 했는데 아직 좀 10월이나 돼야 조직이 꾸려진다고 그래요. 기대감이 얼마나 되시는지. 제가 방송 중인데 네. 우리 사회적 참사 특조위 14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지켜보고 오느라고 네. 사실 늦어가지고 부랴부랴 왔는데 우리 이상호 기자님 밑에까지 마중 나오셔서 지금 일반 모든 우리 시민분들이
특조위가 지금 놀고 있지 않느냐. 음. 사참 특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근데 지금은 너무 구성이 더디니까 도대체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하긴 하는 건지 이런 반문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 지금도 이제 밑그림을 계속 그리고 음. 이제 계속 전원 회의를 해가면서 음. 또 각 파트별 소위가 있으니까 네. 소위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또 회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그 지금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전체 인원이 120명인데 요거 공고가 나가가지고 이제 서류는 다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다 되고 이제 서류 심사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면접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 뭐 약간 그 브리핑 정도의 그런 부분이 가고 좀 너무 이제 좀 이게 지금 깊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특조위에 고급 공무원이 들어옵니다. 4급 이상. 고위직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네, 고위직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다음에 이제 9월 18일이 다음 특조위 이제 전원회의가 아마 열릴 예정인데 그때 이제 안건이 이제 요 심사에 대한 이 부분을 추스려서 여기 청와대에 올려야 돼요. 네.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인권 제가 오늘 그 회의하면서 적어왔는데 하여간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하셨네요. 저 가면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인적 구성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10월까지는. 예, 지금은 이제 서류 전형은 다 끝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 그 고위 공직자들은 청와대에서 네. 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 이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번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 진실 찾기 많이들 지쳐가고 아직까지도 사실 진실이 드러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피로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 말이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특조위에서 사실 뭔가 구체적으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이 동력을 얻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기대가 되세요? 어떠세요? 지금 면면들을 보실 때. 사실 저는 두려워요. 음. 일기 때처럼 이렇게 끝날까봐 좀 무언가 진실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일기 때처럼 끝날 것 같은 느낌. 그 사실 선저위도 마찬가지잖아. 이번에 그렇죠. 선저위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잖아요. 네. 선저위에서만 조금만 잘 저기 했었어도 이기 때 기대는 가지는데 미안한 얘긴데요. 좀 많이 두렵고. 일기 특조위 같은 경우는 사실 청와대가 강제로 해산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선조위 같은 경우는 사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라고. 그런데 결론을 못 내렸다는 부분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죠. 방송에서 얘기하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선저위 때 전원회의 가서 보면요. 그 상임위원들과 또 그 위원장, 부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일하는 게 밑에 조사관들만 하시지 이런 분들은 별로 일하는 게 안 느껴졌어요. 신통치 않았나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 쓸 때 자기네들끼리 서로 좀 다투고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기 특조위라고 얘기하는 사참위에서는 선조위 때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을 경우 또 그 갈등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원 형식으로는 모시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유겠죠, 그죠? 근데 그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 유가족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뭐 합의가 된 의견은 없겠지만 대체로 어떤 견해 들으셨습니까? 이제 그 내인설과 외력설 이렇게 나뉘어서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어느 쪽을 특별히 지지하거나 공통된 견해를 갖기는 어려우셨겠죠. 이 또한 대단히 전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이견이 너무나 엇갈려서 유가족들은 어떤 견해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밝혀달라고 만든 조직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하게 일이 되었는데 그냥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은 저는 이제 카메라를 대다 보니까 네. 이게 내 입장이 안 되고 항상 이제 부모님들 이 입장이 되다 보니까 속이 많이 타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폭발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든지 그냥 꾹꾹 눌러서 이거를 끌고 가야만 또 진실 접근으로 가자니 이렇게 보면 이게 막 주체를 못 하세요. 이 마음의 이 갈등들을 이렇게 보면 현장과 우리가 언론을 통한 그 카메라에 집에서 보는 TV 화면이나 어떤 뭐 핸드폰의 유튜브를 통한 그런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는 현장에는 우리 가족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현장이든 세월호 관련해서는 뭐 지우든 치우든 정리하든 뭐 없애버리든 특조위든 어떤 현장에도 세월호 관련돼서는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 매번 오늘도 가서 절실하게 느끼고 왔거든요. 벌써 향기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특조위를 이제 마지막 승부수로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벌써 뻘짓하는 게 벌써 보여요.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지켜보면 벌써 냄새가 나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전에 막 잘 그렇죠. 아시다시피 고위 황전원도 고위직도 있고 들어있고. 벌써 향이 솔솔 나는 게 황전원 문제는 어떻게 그 이후에 이거 사과하고 이제 정리가 된 겁니까? 그냥 나름 무야무야? 그냥 유야무야가 아니라 그냥 나름 그냥 안 갈 또 일기처럼 또 세월이 갈까봐 안 갈 수는 없으니 뭐 죽어라고 지는 이번에 목숨 걸고 열심히 한다고 그랬으니 그게 될까요? 지금 나름 좀 하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지켜보고 왔지만 예. 눈치를 좀 많이 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고 근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팽목항에서부터 구조 전반에 걸쳐서 컨트롤 타워라고 뭐 하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현장 컨트롤 타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사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유가족들이 그때그때 요구하는 거를 마치 적선해 주듯이 그냥 알아서 바지선 갖다 줄게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수세적으로 유가족들 전문성이 없는 유가족들이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뭐 이거 필요하다니까 이거 요구하면 이제 겨우겨우 해주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모든 문제가 쌓였던 것이거든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런데 이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도 유가족들이 계속 이 생업을 포기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믿음을 주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지금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저는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잘못돼서 내인에 의해서 침몰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 그리고 또 그날 바다에서 주장했듯이 AIS 저 너무 사실 열심히 이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쫓아가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버거워요. 그런데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결국은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게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뉴스타파나 이를테면 김어준 씨 쪽 불러서 한번 토론도 가져볼 계획인데요. 좀 믿고 맡기면 좋은데 선조위에서 결론을 안 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무척 답답하셨겠어요. 아니 사실은 네. 답답함이 답답함이 넘어서서 욕이 나오죠. 이제 뭐 부모님들은 이제 막 누르다가 지성이 아버님 말씀처럼 누르다가 안 되면 나가서 욕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분들 설명이라든가 자료를 봐도 뭔가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도 기술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네. 일반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또 추적하는 그런 규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규명하고 네. 다 이렇게 추적하고 법 만들어 달라고 운동하고 이런 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일본 쪽, 네. 뭐 미국 쪽, 그 당시에 군사 훈련에 대한 그런 영향력인 이제 외력설에 대한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가고 있죠. 이제 어떤 아버님은 외력설 쪽을 지지하시는 견해입니까? 그럼?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 원인에 대한 부분이 우리 부모님들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왜 구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이 이제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침몰했느냐? 자빠졌는가? 근데 이 트랙인데 제가 지금은 처음에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를 쫓다가 보니까 왜 침몰했는가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 뭐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거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제까지 나왔던 그런 결과물들, 뭐 기무사까지 최근에 그런 걸 본다면 왜 구하지 않았는가의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승진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 재광이 어머니 말 맞다나 유튜브의 매력은 한 번씩 빵빵 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분은 법원을 안방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근데 적어도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취재를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신뢰할 만한 주장과 자료들이 다 유가족들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구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태극기 부대 분들은 이 얘기를 왜 못 구했는가라고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시잖아요. 하지만 다이빙벨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안 구했다는 사실을. 안 구했기 때문에 왜 안 구했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자연스럽게 침몰 원인과 그 이유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요. 자, 그래서 어렵습니다.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 이기 특조위의 가장 큰 이제 과제가 될 텐데 이기 특조위가 지금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최대한 침몰 원인과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지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부모님들이 요구를 하셨고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가족들의 요구가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여하튼 선조의 결과 실망스럽게 나왔고 지금까지 지금 말씀 들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이기 특조위 탄탄하게 구성은 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도 회의가 있었다는데 좀 답답한 마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답답한가요? 국민들이 아셔야 될 테니까. 특조위 네. 아주 제가 늘 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전국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 하에서는 쉽게 말하면 감추는 자,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명확했어요. 무조건 없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밝혀. 근데 지금 우리 지금 4참 특위, 사회적 참사 지금 트랙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에서 추천한 그런 사람들인데 구성원을 보면 지금 기자 출신도 있고 모 당의 대변인 출신도 있고 참 아이러니하죠. 사회적 참사 가습기하고 세월호를 하는데 당에서 추천한다는 게 지식도 없는 사람들 그 특조위의 위원과 비상임위원을 이렇게 하는 그 자체부터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아주 그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거든. 그런 일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가 개입을 하면 MBC도 그렇거든요. 방송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방송 전문가들이 이제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방송을 위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를 협의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그냥 친한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 비전문가들이 사실 대부분이 이 사회를 구성하듯이 마찬가지로 125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이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두 개의 사안이잖아요. 가습기랑 세월호.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친분이 있다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고위직에 많이 가서 박히는 그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과연. 이게 촛불 혁명의 사실은 발화선이 된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이고 마지막까지 촛불 혁명 맨 앞에서 모진 어려움을 무릅쓰고 촛불의 열기를 유지하셨던 기폭제가 바로 여기 계신 세월호 유가족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찝어서 앞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우리 지성이 아버님 같은 경우 4.16 TV를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초반에만 해도 많은 언론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물론 기레기들도 많았지만 그중에는 좋은 기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4년 6개월 그리고 5년에 달하다 보니까 언론들이 크게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저는 제가 공영방송, KMS, 제2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새로운 방송 영역을 특히 MBC 같은 경우는 다 쫓겨났다가 촛불혁명 덕분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또는 다큐를 통해서 계속 또 뉴스를 통해서 지금 세월호 진실찾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겉핥기식으로만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네. 사실 그 팽목에서도 뭐 우리 공영방송이 인터뷰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네. 기자들이 어제는 좀 왔겠죠. 예, 네. 아니 다 왔습니다. 그날 같지는 않지만 거의 오피스 저는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해주시지 왜 거절하셨어요? 거의 멀리까지 온 가능하면 라이브가 아니면은 안 하려고. 편집을 하니까. 제가 네. 조금 많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우리 광주의 김신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늦게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잘 찾아오셨네요. 어제는 뭐 이런 것도 중간중간 하시더니만 이게 네. 지금 너무 무겁잖아 지금. 원래 세월호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세월호 진실찾기와 관련해서 다소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절대 없다. 좀비님은 안 지친다라고 이렇게 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매력을 잘 알고 계신데요, 지성 아버님이 4.16 TV를 또 유튜브로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간혹가다 영상을 돈 안 내고 그냥 거저 썼습니다. 이게 모두 다 지성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4.16 TV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4.16 진실찾기와 관련해서는 유튜브에서 4.16 TV를 검색을 하시면 가장 따끈따끈한 이렇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 하나 여쭤봐도 돼요? 이종희 대표님 얘기도 또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아니요. 뭐, 그러니까 4.16 TV 말씀하시길래 네네. 전에 혹시 이렇게 뭐 상인가 받으셨잖아요. 제가요? 상금. 네. 네. 그 저희 가족협의회 후원해 주시지 않았나요? 상금이 아니라 다이빙벨이란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저희는 왜 안 구했는지를 이 영화 보시면 아시거든요. 그래서 공중파에서 좀 틀어달라고 제가 여기저기 부탁을 했어요. 저희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틀어주세요. 이미 유튜브에 다 무료로 공개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246만 명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T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뭐 청문회 직전인데 이걸 틀겠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냥 갖다 트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네, 제 금액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시당초 이 영화를 만들면서 단 한 푼도 돈을
벌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유족들한테 갖다가 바친 거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 416TV를 말씀하셔서 우리 고발 뉴스가 이렇다. 이렇게 제가 건드려야 사실 여기 들어오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우리 이상훈 기자님 뭐 잘 아시지만 스튜디오가 하도 화려해서 마당을 거쳐서 계단을 거쳐서 그래서 저희가 좀 주택가로 좀 깊이 들어왔거든요. 거리에 있다가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니까 또 제가 그래도 뭐 본인이 직접 쑥스럽게 이야기하시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니 저는 또 416TV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줄 알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또 결국은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군요. 죄송합니다.